안녕하세요. 행복감성 임성실 TV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수는 용서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복수는요, 돌아올 복의 원수수이죠. 원수를 갚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는 얼굴용, 용서할 서. 근데 이 서자가 헤아려 동정할 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이라는 뜻이 있죠. 서로 상충되는 단어인데 선택이 어렵죠. 복수냐 용서냐 참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레슬리 가너가 쓴 30살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복수는 최고의 복수로 용서를 택하라는 것은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죄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복수는 증오심을 키우지만 용서는 그 증오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대도 잘 살아라. 결국 뭐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레슬리 가너의 30살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중에 나온 말이에요. 문제는 방법은 다 아는데 실천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도 용서를 해보세요.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볍습니다. 유대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서 벗어나 보시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냥 휙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집착해서 앉으려고 막 서로 목소리 높이고 막 서로 싸우고 삿대질해가며 싸우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의 상처를 주고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피치 못하게 다툼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마음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빛이 되는 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생각하기에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데요.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복수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복수를 하면 내 마음은 편할까요? 역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특히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은요,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는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칼 맞은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가죠. 그리고 잘 지워지지도 않죠. 문득문득 떠올라 몸서리를 치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주고도 쉽게 잊어버리죠.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평소에 상처 대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소한 행동 때문에 그간에 쌓아두었던 사람과의 우정에 그 한순간에 그냥 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온 사람들과는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따뜻한 말과 격려와 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간시장으로 유명한 작가 아시죠?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신 김홍신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경찰서로 향하면서 마음속에서는요. 잔인한 복수를 다짐했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서 갔는데 그 만난 뺑소니 운전자는 오들오들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김홍신 씨는 뺑소니 운전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동행한 그 김홍신 씨의 친척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아무리 네가 유명해도 그렇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뺑소니 운전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죠. 김홍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비와 아픔은 성장을 위한 약으로 생각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선배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아버지도 용서했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뺑소니 운전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했죠. 복수는요, 증오심을 키우지만 용서는 그 증오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하면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죠? 용서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 한켠에 끓어오르는 마음의 분노가 있으셨나요? 또는 어떤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 그런 게 당연히 생기죠. 사람인지라. 저희 경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준 상사가 있었어요. 그 상사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것이 좀 미안했던지 자기를 많이 미워했다는 것을 안다면서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중에 자기를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맞아주겠다고. 참으로 어이없는 제안을 했어요.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때 마침 이제 그 퇴직한 상사 그분을 떠올랐죠. 그때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자로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이제 그 퇴직한 상사분께서는요, 저한테 남들에게 보내는 일상의 단체 문자를 답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용서했더니 그동안 쌓였던 막 분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오해로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우리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전화나 혹은 또 문자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공감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자,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도 많은 또 겨울철이 돼가고 있거든요.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목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요, 한 달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오늘이 성탄절 이브예요. 12월 24일입니다. 제가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